중성과 생식과 유전입니다. 제일 먼저 세포 분열입니다. 세포 분열. 염색체란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DNA라는 것은 유전 물질인데 생물의 특징에 여러 가지 유전 정보가 담겨 있죠. 또 유전자 DNA 단계에 있는 각각 유전 정보는 하나의 DNA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또 염색 분체라는 것은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을 뭐라고 염색 분체라고 해요. 한쪽은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는 거죠. 구조는 나와 있죠. 이 조그만 게 DNA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단백질로 물론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염색체, 여기에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면 굵고 짧게 뭉쳐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난다.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체가 굵고 짧게 나타나는 거죠.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모양은 생물의 종에 따라 다르지만 개가 78개가 있죠. 소나무는 24개, 인간은 23쌍에서 46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상동염색체,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가 상동염색체. 근데 이렇게 가당이 있는 것은 염색 분체예요. 그래서 크기와 같은 모양의 두 개의 염색체 있는 걸 상동염색체라고,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받고 하나는 어머니에서 받고 하나는 아버지에서 물려받았죠. 그죠? XX를 받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XY를 받으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XY, X 이게 성염색체. 얘네들은 상동염색체. 여기 염색이 똑같잖아요. 이거 상동염색체. 그죠? 상염색체라는 건 남녀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 남자는 공통으로 22쌍을 가지고 있고 한 쌍만 달라요. 그죠? 22쌍은 똑같고 이게 한 쌍이 성염색체가 되는 거죠. 22쌍은 상염색체가 되는 거고 한 쌍이 성염색체. 여자 같은 경우는 XX를 갖는 거고요. 남자는 XY를 갖는 거죠. 그 다음 체세포 분열과 생장. 생물은 세포 분열로 세포 수가 늘어나서 생장이 일어난다. 세포 수가 늘어나면 생장이 일어난다. 몸집이 큰 동물은 몸집이 작은 동물에 비해서 세포 수가 당연히 많겠죠. 그죠? 그 다음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은 세포 수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 세포 크게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 수가, 세포가 분열할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이 세포의 물질 기환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큰 우무 조각 1개와 작은 우무 조각 2개를 식용색소에 넣었다가 잠시 꺼내어서 가운데를 잘라 단면을 관찰한다고 그랬죠. 큰 우무 조각보다 작은 우무 조각 2개가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이 더 크다는 거. 그죠? 당연하죠. 얘보다는 이게 더 물든 면적이 더 커지겠죠. 부피는 큰 우무 조각과 작은 우무 조각이 2개 있지만 표면적은 큰 우무 조각이 작은보다 작다는 거. 그죠? 표면적으로 비교를 했잖아요. 큰 우무가 40인데 작은 우무 2개는 48. 부피는 얘가 16이. 부피는 똑같죠. 그러나 표면적이 달라진다는 거. 이게 세포가 커지면 세포 부피에 대한 표면 지식이 작아져 세포 표면을 통한 물질 기환이 불리하다. 따라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할 그 수를 늘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1개가 2개로 나뉘어진 것을 체세포 분열을 해요. 체세포 분열 과정은 핵분열이 있고 또 세포질 분열로 진행된다. 핵이 분열돼서 세포질 분열로 진행되죠. 염색체 모양과 행동에 따라 구분된다. 우리는 핵분열 말하면 감기 때는 분열 전이죠. 아직 감기는 준비 단계예요. DNA가 복제되어 양이 2배가 된다. DNA가 복제되어 양이 2배로 되고요. 아직은 핵막이 뚜렷함이 염색체가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실처럼 풀어져 있죠. 그냥 핵분열할 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죠. 제일 먼저 핵막이 사라져. 그죠? 핵막이 사라져야 이게 염색체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졌던 막대 모양 염색체가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두 가닥의 염색체로 이루어진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 방추사도 이때 형성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 가면서 염색체 세포 중앙에 배열되죠. 이게 중기 때예요.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거죠. 옆에 있으면 관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기 때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죠.
후기는 이제 염색 분자가 방출 사이에서 각 염색체와 염색 분자가 분리되는 모습입니다. 후기 때는 샘플 양쪽 도로 이동을 하죠. 후기 때. 그러면서 핵막이 나타나서 두 개의 핵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핵이 두 개가 된 거잖아요. 그 염색체가 다시 풀어진 상태로 있고 세포질이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핵 분열이 먼저 하고 세포질 분열을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세포질 분열은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질이 함유되면서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분열을 했죠.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판이 형성되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형성되면 세포질이 나눠진다. 안에가 생기는 거예요. 세포판이 생기면서. 또 딸세포 형성. 모세포와 염색체 수와 모양 같은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그죠? 딸세포라는 것은 모세포와 염색체 수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 체세포의 분열과 결과 생장이랑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재생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거고요. 단세포 생물의 경우 딸세포가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양파 뿌리 끝을 1cm 담가져 현미경 표본을 만들어 현미경을 관찰한다. 일단 에탄올과 아세트린 혼합력에 의해서 양파 뿌리 조각을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3대1로 온다. 하루 정도 담가두었다가 세포가 살아있을 때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뿌리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어서 55도씨 에서 60도씨 물로 중탕한다. 해리 작업이죠. 그래서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뿌리 조직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염색이죠. 이제 뿌리 조각의 끝부분을 2mm로 자르고 아세트스 카민 영양을 떨어뜨려서 핵과 염색제를 염색합니다. 핵과 염색제를 염색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리죠. 뿌리끝을 해부침으로 잘게 찢고 덮개기를 덮어 연필에 달린 고무로 두드린다. 세포가 명확히 관찰되어 있어 세포와 세포를 떼어내어 한 층으로 얇게 편 후 납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음정리를 덮고 손가락 지그시 누른다는 거. 결과를 정리하면 양파 뿌리 끝을 사용하는 까닭 양파 뿌리는 체세포 분열이 활발히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염색체 모양과 행동에 따라 체세포 분열의 각 단계를 보죠. 우리 감기부터 시작해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지죠. 분열 중인 세포보다 분열 전에 세포가 더 많이 관찰된다. 분열 중인 세포보다 분열 전에 세포가 없고, 감기가 분열기보다 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감기가 더 많이 보이는 거죠. 분열을 막 끝낸 세포는 분열 전의 세포에 비해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감수분열. 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생식세포에 있다는 감수분열. 수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감수분열 과정은 1분열과 2분열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감수 1분열,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고 이가 염색체, 그죠? 감수분열에서 이가 염색체, 복제가 일어나면서 그대로 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게 두 개가 붙는 거예요. 그죠? 복제가 되면서 분열 후 이게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 자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열 후 염색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감수분열이니까 수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감기 때는 DNA가 복제되어서 양이 2배로 되고요. 핵막이 뚜렷하여 염색체가 핵 속에 실처럼 아직은 풀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감수분열 1분열을 들어가면 이제 전기 핵막이 먼저 사라지고요.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 그죠? 이가 염색체. 이게 복제가 되어서 이가 염색체와 상동 염색체 결합한 이가 염색체 나라니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실체로 풀어져 있어 안 보여. 근데 전기 때는 이제 이가 염색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이렇게 모이겠죠. 방출사에 의해서. 그래서 후기 때는 이 상동 염색체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 빨간색, 파란색 하나가 분리돼요. 양쪽 끝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말기에서는 이제 핵막이 다시 나타나면서 세포질이 나뉘어요. 세포질 분열을 하죠. 두 개의 딸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기 때, 감수분열 전기 때는 아직 이제 들어가기 전이니까, 감수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분열 후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다. 염색 분체가 이제 감수 2분열에서 이렇고, 이게 잠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고,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염색 분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분열의 염색 주소는 크게 변하지가 않는다. 그렇죠? 이게 DNA가 복제 없이 이거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죠? 핵막이 사라지고 중기 때 당연히 가운데 몰리겠죠. 배열되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각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쪽으로 끝으로 이동하면서 일단은 말기 때는 핵막이 나타나면서 염색체가 이제 다시 풀어진 상태에서 세포제로 해서 4개의 딸색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총 4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는 2개가 생겼고, 그죠? 이번에는 몇 개가 생겨요? 4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딸세포 형성. 모세포에 의해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그죠?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딸세포는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시세포가 되는 거죠. 딸세포는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시세포가 된다. 감수별로 만들어진 생시세포는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므로 부모 생시세포가 결합하여 생긴 자손의 염색체수는 부모와 같다는 거죠. 부모의 생세포가 결합하여 생긴 자손의 염색체수는 부모가 같죠. 당연히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체세포 분열 감수별 비교. 분열에서는 체세포 분열을 한 번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딸세포가 2개가 만들어져요. 이가 염색체는 생성이 안 되고요. 염색체는 변화 없어요. 분열 결과 생장과 재생을 하는 거고요. 감수 분열은 연속 2회가 일어나요.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졌죠. 이가 염색체 당연히 만들어져요.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죠?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그래서 염색체 수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거. 그 다음 생시세포의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세포와 감수 분열을 쭉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역시 똑같죠. 그래서 DNA 복제 일어나고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 나오잖아요. 이가 염색체가 한번 분열해서 감수 분열을 한번 하고요. 다시 또 상등 염색체가 분리하면 처음에는 상등 염색체 분리하고 그 다음에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죠. 염색 분체가 분리하는 게 그게 감수 2분열입니다. 이게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염색수는 변화가 없고요. 이건 변화가 없어요. 2개잖아요. 그죠? 원래 2개, 염색체가 원래 2개였잖아요. 2개가 된 거고. 그래서 처음에 감수 1분열에서 상등 염색체가 분리하면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염색체 수가 어떻게 해요? 절반 줄어들죠.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므로 염색체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체세포, 상등 염색체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상등 염색체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생시세포는 상등 염색체 중에서 하나만 있다는 거. 상등 염색체 중에서 하나만 있는 거. 이런 게 생시세포.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뭐예요? 체세포 수의 절반이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염색체는 유전물질인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 그렇죠? 오른쪽은 염색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BC라는 것은 지금 A가 뭐예요? 염색 분체. 이거 하나하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그래요. 염색 분체. B가 유전자죠.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C가 하나를 DNA라고 해요. 더블 약간 두 가닥으로 되어 있다 해서 우리가 DNA라고 합니다. 체세포에서 이상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2개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상동 염색체. 남녀 공통으로 들어있는 염색체를 상염색체. 공통에 있는 상염색체. 그 다음 남녀 성을 결정한 것은 성염색체. 그 다음 세포는 물질을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분열하여 세포수를 늘려요. 물질을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커지면서 분열하여 세포수를 늘리는 거죠. 전개는 어떤 상태요? 막대모의 염색체가 나타난다. 염색체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중기 때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으로 간다고 그랬죠. 후기 때는 염색 분체가 이제 분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말기 때는 염색체가 실처럼 다시 풀어지는 게 되죠. 처음에 이제
전기점 준비를 한 게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포질이 분열할 때 식물세포는 세포판이 형성돼요. 세포판, 식물세포는 세포판이 형성되고요. 동물세포는 세포질이 안쪽으로 푹 들어가죠. 아까 세포질이 안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세포를 분열하게 됩니다. 다음 양파뿌리를 비웠는데 채소포 분열 과정을 수시어 그랬죠. 제일 먼저 뭐예요? 보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 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죠. 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염색을 하고요. 염색 과정 라를 거치고, 그 다음에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착을 하는 거죠. 다가 되는 거. 오른쪽 그림은 감수 분열 과정의 특정 시기에 세포를 나타내는 거. 여기가 이제 두 개 있잖아요. 이걸 이가 염색체라고 하죠. 감수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를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의 이름을 쓰고 이 세포에 해당하는 감수 분열 시기. 아직은 1분열이에요. 감수. 아직 분리가 안 됐잖아요. 산동 염색체가 아직 분리가 안 되면 감수 분열 전기 상태인 거죠. 그죠? 전기 상태다. 감수 1분열에서는 뭐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상동 염색체가 염색수가 모세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이루어집니다.